조선일보 사설이 최근에 지금 이슈예요. 이렇게 좀 표현이 있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총선,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상 총선에 패배하면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랑 다름이 없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그 내용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국힘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당선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퇴진을 하라고 흔들어대고 일부는 탄핵을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제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이런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전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탄핵 정국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정부 상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혼란했어요. 임기를 구실로 난국을 방치하지 않아? 그럼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건가?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건가? 그래서 윤석열 탄핵 국면을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네.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모든 이제 보수 적폐 진영의 총지휘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선일보잖아요. 맞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극우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컨트롤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윤석열을 당선시킨 최고의 공로자가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얼마나 쥐고 흔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자리를 잘 공정하게 나눠 먹고 싶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검찰 독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적폐 기본 그 형성된 진영 배후 세력 진영에서 윤석열을 놓고 어떻게 이 사람을 끝까지 밀고 갈 건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건지 이런 고심에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조선일보만의 조선일보만의 전략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는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권에 많이 집어넣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끼쳐왔던 나라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미국 그리고 정통 극우 보수 세력과 지금 신흥 검찰 독재 세력 이렇게 세 세력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글을 봤을 때는 경고하는 거죠. 윤석열 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총선 이후에 내쳐질 수가 있다. 말을 들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말은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누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미국한테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직접 지시를 내리면은 윤석열이 충성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은 조선일보 뒤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근에 조중동 논조를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글이 종종 올라와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논평, 주간 논평으로도 올라오고 사설로도 올라오고 대놓고 윤석열을 저격하는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올라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흔들림이 없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진영이 새 판짜기에 지금 돌입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띄우기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난 이준석이 지금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이준석이랑 한동훈을 미친 듯이 띄우잖아요. 이런 큰 보수 대연합 작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윤석열을 버리고 그 나머지 국민들의 눈을 다시 현혹시켜서 양두구육을 할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새로운 개고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은 또 개고기를 팔 거고 그 개고기는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을 윤석열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개인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자의 실체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극우 보수 세력의 총체라고 봐야 된다. 윤석열만 날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언론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띄워주고 이 몸집을 키워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차기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준석을 띄워주고 윤석열을 계승하는 친윤석열 인사인 것처럼 한동훈을 띄워줘서 결국은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극우 세력이 이 정치 영역, 총선 영역, 대선 영역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네. 그런 판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행보가 화제성을 갖는 인물이 지금 야권에서는 많이 없어요. 많이 안 띄워주고 많이 안 다뤄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움직임을 극우 보수 세력이 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고 윤석열도 그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역동성, 국민들의 힘 자체를 전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정세 분석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모습을 보면요, 국민들의 앞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실 정치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는 국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이 힘을 전혀 조선일보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마치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처럼. 근데 저는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에서는 물론 윤석열의 비호감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긍정 지지율이나 이런 게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열의를 폭발하는 장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피로도 염증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고요. 아마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